세계 1위 프로레슬링 단체이면서 방송에서 프로레슬링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는 엔터테인먼트 단체인 WWE가 애티튜드 시절부터 아주 잘하던 게 있습니다. 바로 막장 스토리 연출. 도가 지나칠 정도로 자극적인 각본부터 우리가 흔히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는 스토리가 연출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고인 드립도 있었고 실제 가족이 대립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실제 사건을 각본에 집어넣는 일도 있었는데요. WWE의 레전드 중 막장 스토리를 연기한 것도 모자라 본인의 과오와 관련된 실제 일을 스토리 각본 속에서 연기하는 일을 경험한 레전드가 있습니다. 바로 리타? 리타는 하이플라잉 경기 스타일로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애티튜드 시대에는 남성 메인 이벤터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트리시 스트라터스와 함께 2000년대 초중반의 디바 디비전을 장식한 레전드 디바로 남았죠. 그녀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굵직한 러브라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레전드 디바들 중에 각본상 연인이 없었던 경우보다 있었던 경우가 훨씬 많고 스테이시 키블러, 토리 윌슨 같은 디바들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트리시 스트라터스는 두 손으로 세아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남자를 거쳐갔죠. 하지만 리타는 각본상 연인들과 깊은 관계였고 그 러브라인에는 항상 제대로 된 스토리 각본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 각본은 그다지 정상적이지 못한 혹은 문제적 각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각본들이었죠. 지금부터 리타에 많았던 연인들과 그 러브라인에서 있었던 스토리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리타의 첫 연인이자 실제 연인이었던 사람은 매트 하디. 둘은 리타가 WWE에 데뷔하기 전부터 연인 관계였고 2000년부터 각본상으로 팀 익스트림을 결성해 같이 활동합니다. 그리고 2001년에 매트 하디가 리타를 구해주는 장면을 시작으로 각본상으로도 연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리타의 러브라인이 처음으로 삐걱거린 것은 2003년. 당시 스맥다운에서 잘 나가던 매트 하디가 로우로 이적하게 되고 둘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리타의 해고가 걸린 경기에서 매트 하디가 배신해버렸고 매트 하디는 로우에서 악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앞으로 둘의 라인에 닥칠 일에 비하면 아주 자그마한 일에 불과했죠. 2004년 매트 하디가 케인에게서 리타를 구해주려고 시도했고 매트 하디가 일방적으로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둘은 다시 연인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 난데없이 케인이 끼어들었고 케인은 당시 광기 어린 캐릭터였기 때문에 리타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리타의 러브라인이 치정극 혹은 멜로와 스릴러를 합한 드라마처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리타가 케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죠. 실제 커플을 데려다 놓고 진행하는 스토리치곤 막 나가는 스토리였고 이 삼각관계 스토리에서 이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케인은 집착과 관계를 보이며 캐릭터만 이상해졌고 매트 하디와 리타는 실제 연인인데 이런 스토리를 소화하니까 미묘한 감정이 들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희대의 막장 각본이 연출되며 리타의 러브라인은 심하게 굴곡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트 하디와 케인이 리타를 두고 대립하는 스토리를 진행하다가 결국 케인이 승리하며 리타를 차지하게 됩니다. 매트 하디와 리타, 당시에 그 각본을 수행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프로답게 행동했지만 그들도 사람인 이상 불편한 감정이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어쨌든 리타는 케인의 여자가 됐고 리타는 케인에게 끌려다니듯이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신 각본이 또 예상치 못하게 흘러갑니다. 2004년 9월 로우, 케인이 신인 레슬러 진 스니츠키와 경기했을 때 리타가 케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진 스니츠키가 케인의 등을 가격했고 케인이 실수로 리타를 덮쳐버리며 임신 상태의 리타는 실려가게 됩니다. 진 스니츠키를 구해줬는데 그 진 스니츠키의 행동 때문에 유산당할 위기에 처한 리타. 케인도 자식에 대한 정은 있었는지 전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는 유산되고 맙니다. 케인은 병원에서 절규하고 리타는 절규 이상의 감정을 표정으로 내비쳤습니다. 이 스토리를 시작으로 케인은 선역으로 전환해 진스니츠키와 대립하게 되고 케인이 진스니츠키의 공격 때문에 공백기를 가지는 사이 리타는 위민스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 후에 케인은 다시 복귀했고 케인과 리타는 나름 정상적인 연인 관계를 연출합니다. 하지만 이 러브라인에 또다시 다른 사람이 끼어듭니다. 바로 에지. 애초에 에지가 끼어든 것 자체가 참 오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각본이 아닌 실제로 매트 하디, 에지, 리타 이 세 명 사이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타는 2005년 2월까지 매트 하디와 사귀고 있었으나 에지와 하룻밤을 보내는 행동을 하며 매트 하디와 헤어졌고 매트 하디가 이 사건에 대해서 폭로하는 식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행동 때문에 매트 하디가 WWE에서 방출돼 버리고 맙니다.
당시 에지와 리타는 적잖은 비난을 받았고 둘 다 연인 혹은 동료인 매트 하디를 배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에지는 당시 유부남이었죠. 어쨌든 이런 비난 여론 때문에 리타는 선역임에도 야유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타는 케인을 배신하고 악역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실제로 바람폈던 상대인 에지와 러브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케인과도 대립을 펼치긴 했으나 이 러브라인에 또 끼어들 사람은 따로 있었죠. 바로 전 남친 매트 하디. 사실 당시 리타와 에지는 사귄 게 아니라 그저 하룻밤을 보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매트 하디를 배신하고 멋대로 하룻밤을 보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상황이었고 셋의 관계는 매우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WWE는 그 일이 생긴 지 몇 달 만에 주특기인 실제 사건을 각본에 집어넣는 행동을 했고 세 사람 모두에게 나쁜 일이 된 사건을 다시 되짚게 만듭니다. 매트 하디는 몇 달 만에 재고용되자마자 에지와 대립을 시작했고 매트 하디는 돌아오자마자 에지에게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둘이 싸움을 하고 관중들이 챈트를 외치는 장면은 마치 제리 스프링거 쇼를 연상케 했죠. 그리고 매트 하디가 마이크로 에지와 리타를 욕할 때 에지를 본명인 아담으로 부르며 이 각본이 셋의 실제 사건을 대입한 것임을 시사했죠. 그렇게 이 러브라인은 실제 사건이 일어난 지 반년도 안 돼서 리얼과 각본의 경계를 허물며 흔들리게 됩니다. 매트 하디는 페이퍼뷰 썸머슬램에서 에지에게 죽도록 맞아 패배했지만 바로 다음 달 페이퍼뷰 언포기븐에서 제대로 복수합니다. 철창 매치를 치러서 리타에게도 트위스트 오브 페이트를 날렸고 에지에게는 철창 위에서 레그 드랍을 날려버립니다. 나중에 매트 하디가 에지에게 진 후 스맥다운으로 이적하긴 했지만 매트 하디는 이미 언포기븐에서 에지와 리타에게 어느 정도 안갚음을 했고 그렇게 삼각관계는 마무리됩니다. 리타는 그 후로도 에지와 같이 다녔고 2006년 1월에는 에지의 WWE 챔피언 등극 기념으로 링 한가운데에서 19금 세그먼트를 연출합니다. 역시 실제로 하룻밤을 보내봤기에 잘 연출한 걸까요? 어쨌든 리타는 자신이 실제로 바람폈던 상대와 1년하고도 수개월간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동시에 챔피언인 적도 있었죠. 둘은 참 재수없게 잘 어울렸던 커플이었습니다. 분명 각본상으로 잘만 사귀었는데 실제로 특정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사건이 각본에 대입됐었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그다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죠. 어쨌든 둘은 2006년까지 어울리다가 리타가 2006년 11월 페이퍼뷰 서바이버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은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집니다. 이렇게 굴곡졌던 리타의 러브라인은 막을 내립니다. 레전드 디바 리타의 여러 가지 면에서 돋보였던 러브라인 제대로 느끼셨나요? 간단히 정리해봐도 굴곡진 것을 넘어 하나의 성인 드라마를 본 기분입니다. 남친과 같이 임신 각본 수행, 유산 각본, 실제로 바람핀 상대와 결합, 실제로 바람핀 것 때문에 헤어진 피해자인 전 남친과 대립, 같이 하룻밤을 보냈던 상대와 방송에서 짝짝꿍,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어쨌든 팬들의 기억에는 확실히 남았고 거쳤던 남자의 수와 상관없이 WWE 역사상 가장 굴곡졌던 러브라인이었습니다. 매트 하디와 실제로 헤어진 과정을 보면 씁쓸하기도 하지만 임신 각본 같은 도가 지나친 각본이나 실제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이 대입된 각본까지 수행한 것을 보면 전부 프로다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선으로 표현하면 헤엄치는 수준의 굴곡진 러브라인이었고 깔끔하게 끝났으니 결과적으로는 노멀 엔딩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는 문화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대립구도 및 스토리를 다뤄보는 것도 드라마를 보는 것 이상의 재미를 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의 치정극을 봤을 때의 기분을 느끼셨나요? 느끼셨다면 다행이고 안 그랬더라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